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박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동물 등록제인데요. 아마 몇 개월 전에 그걸 꼭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홍보지를 보긴 했어요. 이게 시행이 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정도 될 거야 했었는데 3천 몇백만에서 4천만, 4천만에서 4,500만 식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중요한 건 책임감 있게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우다가 여름철에 갖다 버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겨울철에도 몰래 꺼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경우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생활에 불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전에 없이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고 각 구청이나 시청, 군청 이런 데서도 전문 인원을 두고 있어요. 때문에 책임감 있게 애완동물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등록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19년 8월까지, 8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단속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혹시 곽 교수님도 애완견을 키우나요? 저는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동물 등록제 신청하셨나요? 저는 잘 안 했고요. 저희 집에서 신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요. 근데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사람도 주민등록 말소가 있으면 이제 과태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 등록제는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차등이 된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서요. 사실은 주민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슬프다 보면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죽었을 때 신고하러 가는데 늦었다고 벌금까지 내는 것들은 심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돼 있는 거고요. 유기견이나 이런 경우 실제 여름철에 휴가 와서 낯선 동네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은 정말 처리해야 되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키우다가 누군가에게 줘버리고 그 사람은 무책임하게 연결하기 안 되는 그런 식들도 많죠. 그래서 금액이 크다고 하는 거는 그걸 꼭 받겠다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기왕 키웠으면 끝까지 데리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나온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금액으로 좀 크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잘 키우고 이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좀 많다 적다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많다면 어느 시기에 가서 또 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동물 등록제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세부적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길고양이, 주인 없는 동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들은 동물 등록제를 아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택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동네에서 싸움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요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느냐
많으냐? 흔히 캣맘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데서. 이런 쪽은 사실 등록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내다 버렸을 경우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아이를 물거나 하는 공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고요. 모든 등록을 다 하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군요. 9월부터 감독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왜냐면 뭐 특히 시골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집안에서 키우는 건 많지만 시골 보면 대부분 이제 그 가정 밖에 집을 두고 키우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도시예요.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 특히나 종이 같으면 비슷해 보이는 강아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등록했던 것들이 섞이게 되거나 혹시라도 컴퓨터에 등록된 것이 정보가 오류가 생길까봐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시행하는 초기니까 그저 사람들은 자극적으로 등록 안 하면 벌금이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책임감 있게 이건 우리가 발전을 해서요. 그저 완전히 반려동물로 같이 등록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걸 죄수 등록하듯이 번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등록 안 하면 100만 원이지만 내가 키우던 개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벌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확실하게 마치 아이를 입양했다가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자신의 자녀를 등록하는 것처럼 책임감 있게 키우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잘 알게 됐네요. 앞으로 이런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견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요.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전문가들하고 표현을 할 것이고 이걸 반영해서 새로운 법으로 보완할 거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러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을 해두시고 관계되는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단체 같은 데 의견을 표하시면 더 나은 법으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들과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언제고 키우게 되면 등록해서 멋진 반려견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려견 그리고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